매일 공감 연습 강의 127번 7장 아이와 함께하는 말의 힘 여정 1. 무례함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 불편한 대화를 정중하게 풀어가는 나가는 법. 무례한 언행을 대응할 때는 그 정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아마 욕구 중에서 소속감에 대한 욕구와 존중받는 느낌, 이게 심리적 욕구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이 정중한 태도를 보여주면 상대에게 내가 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소속감도 느끼게 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서 안정감을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래서 이 정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도나 힉스라고 유명하신 분이신데 관계를 치유하는 힘 존엄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타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다룰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타고난 존엄성은 그들의 행동과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무례하게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상대에게 그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정중하게 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중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중한 태도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황에 맞는 표현, 즉 먼저 정중한 태도로 공감을 해주고 상대를 이해한다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의사를 나 전달법으로 잘 얘기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중한 태도로 반응하기는 그 상대가 무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 사람이 많이 힘들구나. 지금 기분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군요. 미안하네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중한 태도로 반응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 맞는 표현은 일단 그 공감을 한 다음에는 자기 마음을 잘 전달하면 됩니다. 이게 나 전달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요. 상대가 무슨 이제 무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조금 불쾌하게 들렸네요.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는 이게 그 문제 해결을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데요. 이렇게 정중한 태도로 공감과 나 전달법을 잘 이야기하면, 침착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도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기 행동을 되돌아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론은 그 이 무례함이라는 것은 사회적이나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이 된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그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정중하게 대하는 것. 그러면 관계를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무례함을 줄이고 정중함을 신청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불편한 내용을 다룰 때 대화의 기술은 첫 번째, 일단 우리는 관계 맺기에 힘쓰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선입견이나 편견을 인식하고 즉 주관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힘든 감정 조절을 힘써야 됩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 제러드 쿠니 호바스 박사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는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설득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설득을 원한다면 그 답은 당신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 설득의 핵심은 당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상대가 설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의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대가 그 불편한 대화가 오고 갈 때는 일단 상대를 갖다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려면 가벼운 대화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감정이 상할 가능성이 높은 대화, 특히 정치, 종교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감,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다음에 경청하는 태도, 이것이 관계 맺기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뭐 실천 예시를 보면 내가 그렇게 느낀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 또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선입견이나 편견을 인식하는 열린 태도,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대의 말을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이게 어떤 팩트를 이야기할 때 이게 사실이냐 아니면은 추측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 대부분이 추측입니다. 그 벤자민 프랑클린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평화롭게 살려면 아는 것을 다 말하지 말고 보는 것을 다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타인을 이야기해서 신중한 관찰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의 다른 관점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작가 에너드 페퍼는 다친 마음은 죽어가는 마음이다 라고 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열린 태도,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를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이 인간관계에서 유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실천 방법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요. 상대의 배경과 경험을 고려해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을까? 이런 식으로요. 판단을 서두르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다양한 관점을 배우려고 하려면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오랫동안 관찰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 경험에서 비롯된 편견인가. 사실은 편견인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인가 추측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질문하는 훈련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힘든 그 감정 조절. 이것은 그 아이와 함께하는 감정 조절의 여정이라고 하는 제가 곧 책을 낼 건데요. 그 내용을 참조하면 아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감정이 폭발하는 것은 주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그다음에 과거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요인이 딱 자극이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걸 통제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스스로 깨닫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결국은 이건 타고난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감정 조절을 아이와 함께하는 감정 조절의 여정 그 책을 참고하고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는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감, 그다음에 자기 대화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불편하거나 이게 부정적 감정이 왔을 때, 아, 내가 조심하라고 찾아왔구나. 화가 나네. 그렇다고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 괜찮아. 이렇게 해서 환영하고 그다음에 격려하는, 인정하는 그런 자기 대화법을 많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심호흡도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에 시간을 두고 즉각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둔 후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은 불편한 내용을 다룰 때는 먼저 관계 맺기의 우선권을 관계를 맺기의 우선권을 목표를 세우시고요. 선입견 즉 사실과 추측을 판단을 좀 하는 훈련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감정 조절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주 좋은 그 불편한 대화도 잘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송송이었습니다.